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진료보러 가시면 어느 병원에서는 디스크다, 또 어느 병원에서는 협착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잘못 설명한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디스크와 협착증은 반대의 병이다. 그래서 운동도 반대로 해야 된다. 협착증은 허리 펴는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 내용은 디스크는 젊은 사람한테 생기고 협착증은 나이 든 사람한테 생긴다. 그래서 협착증 있는 사람은 디스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을 찾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내용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진료나 수술이 없는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을 어떤 주제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구독자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실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딸아이가 세벌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세벌 자전거를 이용해서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를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 뒤에는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이 있습니다. 척추관 뒤쪽에는 양쪽으로 척추뼈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후관절이 존재하고 후관절 사이는 황색인대라는 두꺼운 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3개의 바퀴로 표시했고 3바퀴 사이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식한 그림을 세발 자전거에 대입해보면 앞바퀴는 디스크, 뒷바퀴 2개는 각각 후관절, 황색인대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발 자전거 모형으로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의 파열이나 탈출증이 생기는 것은 그림처럼 자전거 앞바퀴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디스크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디스크 탈출증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이 생기고 탈출증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커지게 되고 척추관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척추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파행증의 증상이 생길 만큼 협착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탈출된 디스크가 특정 신경 하나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디스크 탈출증이 생겨서 신경 뿌리를 누르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한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척추관에는 공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면 대부분 심한 허리 통증을 동반합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방사통이라고 하는 다른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 허리 통증만 있을 수도 있고 방사통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통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자골신경통, 방사통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를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며 운동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심할 때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통증이 심할 때는 근력 강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주사 시술에도 반응이 없는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강한 진동 뒤에도 잠을 잘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 근력이 떨어져서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쪽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히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등에 작은 구멍을 2개 내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흉터가 적고 무엇보다 절개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구멍으로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집어넣은 다음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내시경으로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가 망가진 채로 세발 자전거를 계속 타다 보면 앞바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바퀴도 무리가 가면서 뒷바퀴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개의 바퀴가 모두 망가진 상태가 척추관 협착증의 상태입니다. 세발 자전거 모형에서 보시면 디스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뒤쪽의 후관절,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3바퀴가 모두 커지게 되면 척추관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면서 척추관 속에 있는 신경다발이 모두 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착증의 단계입니다. 협착증에서는 허리 통증이 있긴 하지만 심하진 않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아픈 것은 디스크나 후관절의 관절염 때문에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착증에서는 허리 통증보다는 신경이 눌리는 게 더 문제인데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있으면 오래 걸리면 다리 통증 때문에 쉬어야 하는 파행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파행증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오래 걷게 되면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아파서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 되고 쉬고 나면 다리 통증이 바로 좋아져서 다시 걸을 수 있지만 또 다시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거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면 육체적 활동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체력은 더 떨어지고 제대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파행증은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허리 통증은 걸으면 대부분 호전이 되지만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걷게 되면 다리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걷다 보면 다리가 당겨서 걸을 수가 없고 걷다가 다리 통증 때문에 앉아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협착증의 치료를 보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주사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는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사치료와 시술을 모두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지는 못합니다. 파행증이 심해서 원하는 거리를 마음대로 걸어서 갈 수 없는 경우라든지 다리 근력 감소 등의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협착으로 손상된 신경 손상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등에 작은 구멍 2개를 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를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 영상을 보시면 좌측에는 두꺼워진 황색인대가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이 황색인대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 협착이 풀린 척추신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눌려있던 척추관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협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 모형에서 보시면 커진 2개의 뒷바퀴, 후관절과 황색인대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 후에 다시 작아지고 척추관은 다시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유튜브의 잘못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반대의 병이다. 반대의 병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도 반대로 해야 된다.
협착증은 허리 펴는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세벌 자전거 모형에서 모두 보셨지만 협착증은 디스크 손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병입니다. 운동도 디스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단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시고 퇴행성 변화도 많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과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젊은 사람한테 생기고 협착증은 나이 든 사람한테 생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사람은 디스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협착증이 있는 고령의 환자분들도 디스크 파열과 탈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협착증으로 이미 공간이 좁아져 있는데 디스크까지 탈출하게 되면 공간이 더 좁아져서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세발 자전거 중에서 앞바퀴만 고장이 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 협착증이란 것은 세 바퀴 모두 고장이 난 상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이해하셨다면 본인이 받은 진단명이 정말 디스크가 맞는지 아니면 협착증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